현대무사님 저한테 네. 뭐 특별하게 뭐 싸게 줄 이유는 없잖아요. 단 한 푼도 싸게 줄 수 없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저가로 거래될 이유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렇죠. 없죠. 네. 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요즘에 네. 신문 기사를 보면 집값이 뭐 많이 떨어졌다 이런 네. 기사를 나오고 있는데, 신문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뭐 기사 내용에 고점 대비 30% 떨어졌다, 아니면 또 3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 언론에서도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실거래된 내역을 쭉 보더라도 이게 지금 시세보다 뭐 2, 3억 세무사님 말씀처럼 빠진 상태로 거래된 그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것적인 하락식이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지만 약간 그런 시기죠 지금. 네. 근데 이런 거래들 가지고 네. 조금 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뭐 이런 거래들이 증여성 거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과연 이런 거래들이 네. 있었을 때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네. 어떤 과세 문제가 있는지 네. 그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들께서도 뭐 증여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근데 이거 저가로 거래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또 먼저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세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거지만, 저가로 이제 거래를 할 경우가 그냥 일반적으로 증여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저가로 양수도를 했을 때가 증여로 일반 증여했을 때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세법에서는 네. 시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특수관계인, 예를 들어 뭐 가족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끼리 거래를 할 때도 시가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에 따른 이제 과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양도세 부당이익 계산부인 과세 문제가 있고요. 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그 그렇죠. 시가와 대가 차이만큼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가로 사는 사람은 시가보다 저가로 샀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득이 생긴 거니까 이제 그만큼은 증여라고 받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어떤 과세 문제가 있는지 네. 세무사님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상 이게 증여세 규정을 보면은 뭐 저가 양수도에 따른 뭐 이익의 증여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가로 거래를 하는 걸 무한정 뭐 용인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요건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대부분의 이제 거래가 특수관계자들 간에 많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가 양수도 거래가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졌을 때는 시가하고 실제 거래된 저가 거래된 가액이 30% 또는 이제 3억 원 중에 이제 작은 게 차이가 나면은 사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소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증여세가 이제 전부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가에서 실제 저가 거래된 걸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의 30%하고 3억 원 좀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이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께서 저희가 화면에 네. 표를 띄워놨으니까 그거 네.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분들 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더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시가와 이제 저가 거래된 거 차이가 이제 시세의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익 증여로 봐서 이 증여재산가액도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이제 3억 원을 뺀 금액이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비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는 네. 무조건 뭐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여기 전제 조건이 네.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네. 없이 거래를 했다는 거를 네.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지만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자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저가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될 여지는 사실 많이 없죠. 그렇죠. 높지는 않은 거죠. 네. 왜냐면 진짜로 저가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제3자 사이에. 그렇죠. 근데 제 3자는 그럴 일이 없겠죠. 현대무사님 저한테 네. 뭐 특별하게 뭐 싸게 줄 이유는 없잖아요. 단 한 푼도 싸게 줄 수 없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저가로 거래될 이유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렇죠.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꼭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매수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럼 양도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네. 과세 문제가 있냐? 네. 저 이것도 표를 좀 띄워놓고 설명드릴 건데요. 네. 양도자는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양도세인데
내가 시가보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양도가액이 작아지니까. 그렇죠. 이제 세수가 일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소득법에는 네.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 관계인끼리 양도 거래에 있어서 네.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네. 실제 거래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가액으로 세금을 재계산한다는 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인데 네.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기본적으로 특수 관계인끼리 거래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과세 요건이 시가와 대가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네.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실제 거래된 금액이 아니고 세법상 시가로 양도가액을 잡고 네.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게 앞서 이제 이익 증여 그 규정에서는 이제 3억 원하고 시가의 30% 차이가 나는 거였는데 이 부당이익 계산의 부분에서는 이제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난다거나 3억 원 규정이니까 그 점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특수관계끼리 거래를 하는데 네. 뭐 시가 대비 한 25%로 거래를 했다라고 네. 하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양도세를 계산할 때 25% 낮은 가액이 아니라 원래 시가대로 네. 이렇게 양도가액이 매겨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네. 세법상 시가 금액이 네. 12억이고 12억. 네, 그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 공시 가격이 7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매도하는 네. 부모님이 2주택자인데 네. 그냥 2주택자가 아니고 네. 일시적 1세대 주택이에요. 복잡해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 1주택에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잘 안 팔려가지고 네. 보유세를 부담할 바에는 차라리 자녀한테 이거를 좀 명의를 넘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한테 이제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네. 9억에 네. 양도를 하는 거예요. 9억에.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정해 봤을 때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저가 양도 거래가 없이 자녀한테 넘겨줘야겠다 마음이 들었으면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네. 12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공제를 하고 네. 생계를 하니까 증여세가 네. 2억 9천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나오네요. 네.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고 또 취득세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또 2주택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12%가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원래까지는 이제 기준 시가에 이제 12%가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저희 7억이라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네. 7억에 이제 12%를 3,400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럼 뭐 거의 뭐 4억, 네, 4억 가까이 되는 네, 4억 가까이 되는 이제 세금을 내야지만 네. 자녀가 이 물건을 이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이걸 일반 증여를 하지 않고 세무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9억 원의 저가 양도를 했을 때 네. 한번 또 계산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가가 12억이고 네. 대가가 9억이라고 하면 시가 대가 차이는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의 30% 네. 또는 3억 둘 중에 잔금액은 그- 3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 대가 차이 3억하고 그 3억을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똑같으니까 네. 지금 뭐 증여세 과세 요건에는 해당이 되죠.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만 네. 증여 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3억이라는 금액을 공제를 해줄 때문에 시가 대가 차이에서 3억이라는 금액을 공제를 해줄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부모님 입장에서 네. 양도세 과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시세에 이제 12억 원의 주택을 이제 9억 원에 저가 양도했기 때문에 9억 원이냐면 할 수 있지만 이게 특수관계자의 거래이고 또 시가의 5% 이상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시가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세금은 없죠. 사실 시가 이제 그 12억 원까지는 이제 없기 때문에 네. 과세가 국가주택이 아니고 네. 때문에 세금은 없겠죠. 양도세도.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네. 증여세 과세 문제도 없고 네. 부모님의 양도세 과세 문제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서도 만약에 자녀가 별도 세대고 네.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아까 증여로 했을 때는 네. 공시가격이 3억이 넘어갔고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과 문제가 그렇죠. 있지만 요거는 이제 무주택자라고 하면 뭐 중과 문제도 없고 그렇죠. 이거는 3.3%? 네. 네. 일반 세율이 네.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쵸.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세목,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모든 네. 세목에서 다 네.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아까 거의 4억 원에 이제 가까이 부담했어야 될 세금이 거의 이제 없는 셈이 되다 보니까 네. 뭐 3억 이상은 세이브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저가 양수도 거래를 했을 때.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저가 양도 양수를 했을 때 그 저가 양도 양수 받은 이제 주택을 나중에 자녀가 양도를 할 때는 만약에 비과세를 한다고 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양수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득가액은 10억이 아니고 네. 9억으로 취득가액이 그렇죠. 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를 더 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추후 양도를 할 때는 네. 그 점은 이제 발생하지만 일단 명의를 옮길 때는 세금이 훨씬 유리한 수는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실거래가 사이트를 확인해 보더라도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거래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정말 금매에 해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특수한 게 사이에 저가 양수도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실거래를 조회를 해보면 네. 그게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 요즘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인 경우에는 굳이 중개사를 낄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비용도 네. 나가고. 네. 네, 그래서 직거래라고 표시되는 부분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거래를 되면서 직거래라고 표시되는 부분들은 이거는 특수관계인의 거래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좀 확률이 더 높겠죠. 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실질은 증여이지만 사실 형식은 이제 저가 양수도구나 뭐 이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락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뭐 30% 정도 아니면 또 3억 정도 하락으로 거래되는 물건들이 네.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네. 좀 거래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네, 네.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 할 때 넘겨주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도 이게 저가 양수가 유리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증여하셨을 때, 그 다음에 저가 양수도 거래를 하셨을 때 좀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렇게 명의를 이제 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증여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가 양도 양수까지 네. 고려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유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가 양수까지 고려를 해서 네.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비교 판단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